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준 중위소득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일단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소득자 가운데 등수를 하는 사람의 소득을 네.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기준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중위소득의 기준값을 임의로 결정하는 거예요. 임의로요? 임의로라고 해서 마음대로는 아니고 이제 법률상 통계청의 공표 자료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해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데 2022년에 기준 중위소득을 얼마로 사용할 건지를 정해놔야 예산도 결정할 수 있고 수급자가 뭐 얼마나 될지도 결정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 중위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가 되기도 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기도 하고 한 73개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전체적으로 되는데 이 기준 중위소득이 너무 낮다는 거죠, 현실보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 내년치를 정했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194만 원 정도로 정했어요. 그런데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돼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네. 근데 이 기준 중위소득이 누가 빈곤층인지를 가르는 한국의 빈곤선이기도 하거든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한국의 빈곤 인구로 봐요. 근데 250만 원일 때는 한 12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은 지금 120만 원 정도가 있지만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는 좀 힘든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194만 원이라는 것은 소득이 100만 원만 있어도, 그죠? 100만 원만 있어도 당신은 아직 그렇게 어렵지 않아라고 얘기하게 되는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실과 좀 낮은 수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효과 중에 가장 직접적인 것은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되게끔 하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생활을 너무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임의로 계속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현실과 좀 다른 기준 중위소득이 결국에는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에 도움이 필요하고 사회에 뭔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순간에 당신은 아직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밀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그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네요.